위해서 파프리카를 먹은 다음 밥을 먹으면 포만감은 충분히 느끼면서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는 낮아진다. 파프리카를 먼저 먹으면 밥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원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밥은 2분의 1 먹긴 했지만은 오후쯤 되면은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파프리카 먹으면서 파프리카도 먹고 밥도 조금 더 적게 먹는 것 같고. 파프리카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연 씨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다는 친구들. 네, 이거 시작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배가 고플 건데 이제 예전에는 막 다이어트 한다고 좀 굶어야 돼 억지로 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이래서 좀 적게 먹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종의 뭐 식욕 식욕 억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친구가 되게 밝아졌어요. 일단은 여자들이 좀 더 살을 빼고 그러면 더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2주 후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실험 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의 체성분 검사와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변화를 알아봤다. (3kg) 감량에 성공한 양은진 씨를 포함 참가자 모두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평균 1.72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세나 씨의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졌고 신숙현 씨의 경우 정상 수치를 벗어났던 공복시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축하합니다. 박수 좀 치죠. 기분 너무 좋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직 멀었지만 굉장히 날아갈 것 같고 파프리카를 이제 지속적으로 먹어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또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하고 싶고요. 열심히 운동해서 조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파프리카 자체가 직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든가 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파프리카가 섬유소와 수분이 많고 열량이 무시할 정도로 낮다 보니까 포만감을 유도함으로써 다른 고열량 음식이나 또는 다른 음식을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2차적인 효과 때문에 섭취 열량과 또 콜레스테롤 총 섭취량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지혈증과 또는 고혈당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성인 남성의 3분의 2, 그리고 여성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다. 이렇게 국민의 반 이상이 과체중이 되자 독일 전역에서는 지금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 가볍게 살기라는 캠페인. 바이에른에서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약사들이 주축이 된 체중 감량 운동이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은 물론이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을 소개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캠페인에 참가해 16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브리기테 씨. 그녀는 시장에 올 때마다 파프리카를 꼭 빼놓지 않고 구입한다. 체중 조절과 건강을 위해서다. 매주 2번씩 해먹는다는 파프리카 요리. 열량이 낮은 파프리카는 그녀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됐다. 또 한 가지 파프리카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요리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즈를 얹은 파프리카와 통밀빵으로 차려진 건강한 식탁.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3끼 식사 외에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게 됐다고 한다. 저는 예전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파프리카도 많이 먹는데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빨간 파프리카를 좋아하죠. 제가 느끼기에 저항력이 세져서인지 요즘엔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건강한 식사를 하고 파프리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16kg 더 나갔을 때 입던 바지예요.
체중 감량과 함께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맞지 않게 된 바지. 기념으로 남겨둔 한 벌의 바지를 통해서만 예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약국을 다시 찾은 브리기테 씨. (16kg) 감량에 성공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몸무게와 건강 상태에 변화는 없는지 검사가 진행됐다. 10개월 전 몸무게는 81.8kg. 현재는 그보다 14kg이 적은 68kg. 중요한 것은 체지방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평생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몸무게는 늘어났죠.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좌절하게 됐죠. 근데 한 친구가 좋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사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시도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요요 현상 없이 몸무게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파프리카는 모두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가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익기 시작하면 노랑, 주황, 초록, 빨강 등 제각기의 짙은 색깔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의 변화와 함께 파프리카의 색소 성분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 성분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화려한 색깔은 태양이 인간에게 주는 건강의 선물인 셈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도쿄 부립대 의과대학에서는 파프리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중 캡산틴이라는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된 파프리카의 선별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지 유통센터. 이곳 수확량은 1년에 약 5,500톤. 이 중에서 30%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유리온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일본보다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품질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형마트.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후 시간. 파프리카를 판매하는 곳 역시 주부들로 붐빈다. 특히 오늘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특별 판매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소비되는 파프리카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산 파프리카가 시장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땅이 좋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산 파프리카를 사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색이나 맛이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이 많아 몸에 좋다던데요. 일본 나가노. 최근 일본에서 건강 열풍과 함께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확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하다. 일을 하다 말고 방금 딴 파프리카를 먹는 아주머니, 갈증 해소를 위해서다. 생으로 먹는 게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고야마 미사코 씨. 오늘의 메뉴는 파프리카 생채를 넣어 만드는 파프리카 당면 냉채. 날이 더운 여름이면 국이나 밥 대신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용한 시원한 음식 한 가지만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한다. 씹을 때 파프리카 특유의 향기라고 할까? 향이 입안에 싹 퍼지는 것 같아요. 그게 파프리카를 좋아하는 이유죠. 또 달짝지근한 맛도 좋고요.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파프리카의 건강 효과에 대한 의학적